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한 이유는, 일단 지금 강의 오시는 분, 화수에 오시는 분이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오는 것을 조금 꺼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다른 반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토요일로 강의를 하게끔 이제 토요일로 몰았는데, 토요일날 스트레이트 4시간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또 듣기가 굉장히 또 암만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너무 좀 지루한 감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또 4시간 하는 그 자체보다도 시간을 두고 이틀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저녁밥을 수업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낮에 여기 공도동 이사 오면서 그냥 낮밥만 하고 저녁밥은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 오전반을 개설할 수 없느냐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전반은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보통 3시나 일어나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보통 3시간 수행하고 그리고 조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몸 좀 풀고 밥 먹고 나면은 거의 한 11시, 12시가 되기 때문에 11시에 강의를 잡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회사 다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저녁반을 또 개설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녁반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집중해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저번에 강의할 때도 7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잡혀있지만 보통 10시나 10시 반 돼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강의하고 나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잠이 안 와요. 이게 이제 보통 강의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수업하고 잠이 굉장히 깊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기운에 응기돼가지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기운은 뭐냐? 누군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내가 잘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이 다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빨리 알려줘라. 세상 사람들한테 다 못 알려줄지라도 적어도 우리 역사 뿌리에 대해 관심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화수반 그분들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맨 처음에 올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니까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 반에 합류하면 저도 편하고, 그러니까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는 비록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거든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이면은 그 분들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영화라도 보면 제자를 키울 때 어떤 도맥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은 한 제자에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이것이 만약 분산이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방송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방송을 듣고, 아, 이런 사실이 있다. 아, 우리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알아서 뭐합니까? 자, 지금 세상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자,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를 모르는데, 우리가 기껏해야 그 반만의 역사 알아서 지금 우리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 원리, 우주의 변화 원리, 역사의 순환 원리를 알게 되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왜 옳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차원이 바뀌는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할 때 몸에 충격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몸의 충격은 어떤 충격이냐면 내장이 터져버려요. 내장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꼬매지도 못해요. 뭐냐면 뒤통수, 그러니까 다리 뒷꼭지가 뒤통수에 닿을 정도로 휘어서 죽어버립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리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근데 몸을 어떻게 만들어줘라. 어떤 선천의 운동 방법으로 또는 수행 방법으로 몸을 만들 수 있냐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유를 말하는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쭉 10살, 6살 때부터 수행을 해오면서 제 몸이 굉장히 많이 막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 몸 상태에선 이게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큰 사고를 시시때때 다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다쳤을 때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댔어요. 1급 장애 어떻게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목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그 자체는 기적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만듭니까? 누구한테 빌어서? 아닙니다. 자, 제가 몸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한 거죠. 몸에 기혈이 도니까 이제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다해도 제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생활하는데 물론 다치고 나서 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40살에 떨어졌으니까 50살 먹을 때 다리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몸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운동하고 수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9살 때부터 집중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 4시간씩 이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변하는 게 확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치지 않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열매를 얻는 그런 과정까지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제가 아픈 사이에 제가 공부했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정리한 것 덕분에 20년 전에 정리한 것 덕분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그 공부했던 자료를 정리하려면 못합니다. 이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책 수십 권을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십 권을 번역을 했고 수십 권 정도는 아니죠. 뭐 아주 중요한 고급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들만 번역을 했죠. 그리고 번역을 해놓고 제가 딱 보면 그 번역서가 눈에 안 들어와요. 내용이 안 들어와요. 원서를 봐야지 그 살아있는 그 느낌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번역은 할 게 못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미를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강의하는 것과 제가 강의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죠.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과 체득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남이 쓴 책을 보고 하는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강의로서 남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사실 이 고급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고, 그 다음에 좀 남들한테 좀 과시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해요. 근데 이 공부는 그런 머리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저는 이 공부할 때도요, 이 공부가 내 주된 공부고, 지금 학교에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은, 물론 제가 학원을 했지만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하나의 아르바이트다. 그게 제 살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이 자체가 우리 성상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 될 수가 있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혼을 깨우는 거 어떻게 의식이 확장이 되고, 바른 공부를 해가지고 의식이 확장되면은 머리가 깨입니다. 머리가 깨이면은 영혼이 깨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유교라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깨어나라. 그리고 깨어나서 다시 세상을 보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그 몸을 만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겨울을 얘기해도 저기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겨울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나 추동, 우주의 어떤 한 계절을 1년, 우주의 1년이 아니라도 지구의 한 1년의 어떤 과정을 전부 다 읽고 있게 되죠. 그 지구의 1년은 그 모습이 바로 우주의 1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죠. 종합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우리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태어났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우주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직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염제신농씨 그분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 그 유전 인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상주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뭘로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한다? 기도는 구걸이 돼서는 안 돼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지금 찾아놓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헤르만 헤세의 기도문,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행복과 그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나한테 고통을 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그 통을 잘 부여받고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기도문,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공부하고 어떤 역사적 자료를 공부하고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접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방송도 들어보고. 우리 디펜스 방송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 대표가 하는 방송도 그렇고 저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어떤 현실에 일어난 일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봐가지고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저는 얘기하고
자, 모르는 어떤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성상원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할 때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방송하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들, 요새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에도 저 방송에 대해 얘기했지만 미국은 태방이에요. 자, 꽃이 떨어지면, 태방 꽃이죠.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저렇게 오늘 잠깐 보니까 텍사스랑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쭉 찢어지는 거죠. 꽃이 찢어져, 꽃이 한 입씩 한 입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에서, 그럼 나중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오겠다. 그 아메리칸 대륙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지금 이런 현상에서만 그러니까 눈에 보고 있으면 절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을 시대, 원시가 한번 뿌리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는 내 뿌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내 뿌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이 방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칼 세즈로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항상 할 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25일, 26일 강의에는 우리가 고조선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또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모든 종교에서 또 모든 역사에서 역사적 과정에 자 우리 역사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대륙의 이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조선 유민들이 고조선이 망하고 다 먼저 서쪽으로 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지금 현 인류 문명을 포태시켰죠.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읽고 해야 돼요. 자, 뭡니까? 이걸 알면 뭐예요? 그냥 말로만, 그래? 사람들의 정확히 알게 해주는 건 뭡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유물적인 자료죠. 여기서는 유물적 자료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찍은 그 청동기 명문에 대한 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떤 분이 한 20년 전에죠. 이 공부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선생님, 손남일 선생님 제자분이세요.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데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박 선생님한테 보낸다고 보내주신 그 사람 얼굴도 단지 이름만 알 뿐이죠. 그렇게 보내줬고 그래서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언제 한번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근문신고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문신고에 나오는 지금 여기서 근문을 강의할 때 그 강의 내용은 그 글자에 나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글자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역사적 근본, 중국 역사에 대해서 통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통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이 한반도에서는 찾지 못해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흔적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기를 정복한 게 아니라 그쪽에 가서 동화시켜버렸죠. 동화가 됐죠. 왜? 문화가 사람은 뭐 암만 싸우면 잘해도 문화가 좀 빈약하면은 문화 쪽으로 문명과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그 등을 돌리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인을 보는 모습,
중이 어떤 작태를 부리는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런 얘기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계속 화요일날 수업한 그거는 재지에 대해서, 재지는 고조선 5대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자일급의 아들이죠. 그 아들인데 그 분이 할 때, 그러니까 제국의 아들이 제지, 제요, 제우, 후직, 아왕. 자, 역사서에 나온 이 5분입니다. 5분인데, 이 4명이, 아왕은 여자니까, 아왕은 순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4사람이 전부 다 이 왕권을 많이, 쟁권을 다투죠. 다투면서 그 상황이, 우리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왜냐? 그건 황제적 역사니까. 황제적 역사는 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재지를 보니까, 제국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인류 역사에 보고 진짜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이 확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르쳐 줘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그 화요일날 들은 분이 그걸 다 알아듣고, 이제 심학습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30년 때 애들 쭉 애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학생들을 저 고3들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만들어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저는 수업을 할 때도 어떤 이제 학생들 머리 숫자 많이 채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애라도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끌고 걔네들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안 되면 다른 애들, 안 되는 애들은 다른 반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제가 힘들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보여지는 게 틀리고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 의식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의식이 확정됩니다. 아,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관념 자체가 흩어져 버려요. 고조선 역사에서 다 이런 것이 나왔구나. 고조선 역사에서 이런 게 나왔고 그 뿌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제 말하면 딱 얘기하면은 불교, 기독교가 곤, 그러니까 즉 신농시, 염제 신농시의 셋째 아들이, 또 셋째라고 하기도 하고 넷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씨의 손자가 곤이거든요. 그 곤을 통해 가지고 불교, 유교가 나오게, 불교, 유교, 기독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 쌍화문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호와는 곤의 유태씨, 곤인 유태신 곤이 따님이시죠. 그런 역사적 상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그 흔적 속에서 모든 종교가 다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이 역사에서, 사람이 역사에서 따로 떼가지고 이건 신들의 역사로 따로 볼 게 아니죠. 바로 인간은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역사가 제대로 보입니다. 모두 무당이 되는, 무당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이 잡신들 불러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무당은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아르켜도 숨이 딱 멎혀요. 걔네들은 신을 부리는 애들이 아니고 신에 이끌려서 뭔가를 하는 애들이죠. 이걸 하게 되면 신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공부하게 돼요. 엄청난 공부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했죠. 이거 주의대에 물론 제가 그거지만 저는 이제 신의 움직임을 알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신이 움직임을 제가 못 보죠. 그건 느끼지도 않죠. 근데 뭘 아냐? 이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했고 또 가장 결정적인 증산 사상에 몰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겼죠. 자, 이신사 법칙과 어떤 이제 댓글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치대로 신이 개입해가지고 인간 사회가 규결되는 게 이신사 법칙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야기해도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죠. 그것을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몸을 체득하려면 많이 다쳐봐야 돼요. 대가리도 깨져보고 피도 철철 흘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도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난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게 종교 사기꾼들이 많죠. 알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면서 아는 채. 자, 이제 아는 채 하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려고 한 이유가 지금은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개설하는 거죠. 자, 이제 화수에 나오시는 그분은 맨 처음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몸이 된 것을 느끼게 돼요.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맨 처음에 얼굴에 화색이 놓고 완전 얼굴이 혈색이 안 보였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화색이 돌고 이제 화색이 돌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공부할 때 어떤 단계의 수준을 자꾸만 걸쳐요. 근데 어떤 걸치지도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그랬어?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정치한다고 경쟁하면 세상 망칩니다. 지금 딱 그런 쪼예요.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왜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자, 만약 이것이 100년 전, 아니 30년 전, 아니 10년 전이라면 이 말 안 해요. 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뭐더러 급박하게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되려고 그래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운이 몸 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운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 자체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소주 아닙니까? 자, 나는 우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우주의 기운, 천지 기운의 음양 조화 기운을 운용을 하면 몸이 안 아파져요.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도 뭐 3년, 4년 이렇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보세요. 어떤 일들이, 어떤 병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는가,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 지금 정권은 또 세계는 사람들의 얼마나 겁박을 주는가를 보세요. 자, 이제는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몸이 되게끔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느 방송도, 어느 유튜브도, 어느 종교단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왜? 제가 몸이 되는, 수련을 했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적어도 고조선의 역사를 모르면 몸이 안 만들어져요. 몸을 만들려면 우리 뿌리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역사 알면서, 자, 우리 몸하고 같이, 되어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몸이 되어져요. 그런 것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새 한 6개월 오신 분이 그렇게 몸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단지 강의를 할 때, 단지 고조서 3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럴 땐 그 사람들의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 고조사도 그렇지만은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때를 더 이야기하니까, 긴급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세포를 움직여야 해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숨어있는 세포를 살리고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뿌리 역사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사를 또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다치기 전에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못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만약 다치지 않았으면 정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팔만 움직일 수 있고 모두 다 스톱이 된 상태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그것도 하늘에서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어떤 물질적인 것도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 지금 2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이제 단지 고조선사 또 근무신고 전부 다 합쳐서 그리고 지금 시대상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지 다시 몸이 되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합쳐서 이제 종합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흔히 우리 정사원 선생의 말씀 중에 계룡이라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줌을 모르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룡이 뭐죠? 닭하고 누에죠.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결코 떠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죠. 근데 세상의 이치가 세상 돌아가는 게 계룡이라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준다는 얘기죠. 자, 세상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모든 기운이 바깥에서 우리는 역사가 시작할 때 우리 고조선에서 밖으로 뻗어 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전 세계 기운이 한반도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86 아시안게임부터 88 올림픽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죠. 특히 우리 소남이고 그 태박은 소녀거든요. 우리 짝인 미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관심을 보세요. 보고 알았으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늦은 감, 약간이 아니죠.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그러나 목을 넘겨야 되잖아요. 어떻든 차원이 바뀔 때 자기 목숨을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 이제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은 반드시 몸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이 그 아픈 몸에도 먼 데서 여기까지 2시간 반 이상 차를 타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왔다는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분을 보고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공부는 안 되는 사람도 되게끔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임은 지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지은 업이라든지 조상이 지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조상이 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손을 못 내밉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게 되면은 제가 다른 거는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업을 닦는, 업을 제하는 그것은 순수히 자기 목이에요.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오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전주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오면 더 힘듭니다. 그 힘든 과정이 자기 자기 조상이 지은 업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겪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이제 차원이 바뀌어지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한 걸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마천이 꾸며는, 공자와 사마천이 꾸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나서는 모르죠. 적어도 반만년의 문서로 정확하게 쓰여진 그 글자를 보고 중국인들이 이때까지 왜곡시켜 놓은 그 중국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거짓으로 세워진 중국 역사는 뿌리 역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자, 이 역사는 선생님께서, 소남자 선생님께서 88년도에 처음 금문신고를 접하게 되셨고, 그러고 나서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98년, 99년인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선생을 뵙고, 그때부터 또 이제 공부를 한 20년 동안, 20년 넘었죠. 계속 공부를 해왔고, 이제 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 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궁금한데 가슴 뿌리가 어딘가, 우리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러다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책을 지금 자기 그 선생님 갖고 계신 책을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 복사하고 드렸지만 그 책 덕분에 단지 금문신고나 낙빈 선생님이 쓰신 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책을 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책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책은 전부 다 중국 책이고 그건 중국에서도 찾기 힘든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입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그 경로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중국 역사가 중국 그 자체 문자학의 역사죠. 문자학의 역사에서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되었느냐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 역사는 까도 그 안에 실체가 없어요. 허망하죠. 중국 역사는 허망한 역사예요. 맨날 때리고 뽀개고 중국 영화 그러죠. 무술 영화. 예전에는 뭐냐 중국의 무술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에 태권도에 그냥 몇 번에 한 번 발차기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영화 보는 게 시시해져가지고 요새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실체는 우리한테 잽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그 잽이 안 되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머리 숙여서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감방에서 전 세계를 통과하는 세계 정부가 요것에 생기고 우리가 전 세계인들을 가리키는 선생구로 거듭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중국한테 빌빌 걸 이유는 없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알면은 누구한테 굽실 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떳떳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굉장히 차서 어떤 나라 사람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족보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거짓으로 세워진 중국 역사는 불의 역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자, 알겠죠? 이렇게 방송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날 때 그냥 제가 한 적어도 3, 4년에 이런 말씀 전 철퇴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은 철저히 괴멸된다. 싹스러 나간다는 얘기죠. 유백원이 현재 토붕이 되는 거예요. 토붕. 근본 자리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한 맺혀 죽은 원신들이 그 원할 푼데 정상적일 수가 없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있는 여야의 애들은 전부 다 조선시대 때 특히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이 조상력은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 전부 다 노비들이었어요. 거의. 그 한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봐야 그 실체가 보인다. 자, 이런 사실, 그러니까 원한을 푸는, 그게 바로 해원이에요. 원한을 푸는 과정이고, 원한을 대국적으로 크게 푸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음양이 있으면 양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것만 있으면 항상 나쁜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죠. 한 면 가지고 동전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한 두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몇백 년 동안 또는 한 100년 동안 지속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해원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관할하게 되죠. 관할하는 어떤 선생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자, 제가 이때까지 84번인가? 86인가? 이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 내용에 아주 세부적으로 축약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실에 오면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원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2조 때 한맺힌 원을 푸는 장으로 봐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 어차피 지금은 뒤집어지기 위한 발악을 하는 또 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 공부가 바로 몸을 만드는 공부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몸을 바꿔야 하는가?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앞으로는 가을 기온에 적응할 수 있는 몸입니다. 자, 이제는 이게 운동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몸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하십니다. 이제 변화하는데 그 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차원이 달라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아는 만큼 몸이 열리고 바뀌어지게 되는 기운을 몸이 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의이하로 되어진다. 이제는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야지 이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바로 인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하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에 함부로 요새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때 통용되고 있는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무의이하로 되어진다. 되어지는 있는 곳에 그냥 가 있으면 된다. 되어지고 있는 곳에. 자, 어디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방송을 보고 뭐 느끼는 분도 있지만은 방송에는 사실 기운 자체가 가는 게 멀리 가죠. 제가 이제 전화로 또는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도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항상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대하면서 같이 몸을 만들어야지 많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몸이 되어져야지 조만간에 닥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겨낼 수가 있다. 자, 지금 이런 얘기가 그냥 이처럼 희한한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번에 댓글 썼는데 당신 치매 아니야? 치매 걸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치매는 왜 옵니까? 내장이 이 간 기능, 그러니까 내장 기능이 모두 약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에서 사람을 치료할 때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오장 육부를 치료합니다. 오장 육부의 기운이 다른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장 육부만 잘 다스리면 치매 같은 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저는 이야기 좀 드리죠. 왜냐?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얘기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자기 의식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는 당신이 치매냐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의이하로 되어지고 있는 곳에 그냥 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몸이 되어져야지 조만간에 닥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날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모르겠어요. 잘 안 해봤으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놨을 때 팍팍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죽죠. 그리고 요리 대상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면은 지금 이 지구에서도 그 지구에 엄청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옵니다. 왜? 열이 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지구 안에는 핵이 이렇게 그 불길이 올라서 북극 빙하가 녹는다는 그 얘기는
바로 열이 이 지구를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열을 품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분별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부하는 중에는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런데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분별을 떠나게 되면 그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된다. 누가 그래요? 빨갱이들이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죠. 좌파들이 생각은 그러면 그럴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자기가 모든 것이 정당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자기는 정의를 위해, 민주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해 왔다라고 말을 하죠. 제대로 공부 안 한 인간들이 민주를 외치고 또 투쟁을 외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의 정권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인 거죠. 자, 지금 봐보세요. 자기가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그네들이 이미 사법, 행정, 정치, 입법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누가 심판합니까? 이제 하늘에서 심판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그냥 되어진 건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선을 내갔으면 선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일당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 인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못 속여요. 이미 다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놈은 어떤 놈이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고 때가 됐을 때 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끔찍합니다. 아주. 여자도 남자도 성별의 개념도 모호하게 만들어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선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고 발광을 떤다. 그것이 딥스테이트고 일루미나티고 또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다. 이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를 버리고 있을 때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겠다. 그런데 이번 미 대선에 확실하게 대가리를 지켜들고 나와 그들이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둠의 세력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먼둥이 트고 있다는 얘기죠. 먼둥이. 그 먼둥이 틀 때, 자, 먼둥이 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먼둥이 트기 전에는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먼둥이 텄죠. 이제 빛이 더 세게 비치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추한 것들은, 악하고 추한 것들은 다 청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종청소가 되어지죠. 그런데 과연 이들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제거될 것인가? 이번 미 대선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것 정확히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죠. 아직까지 몰라. 이번에 바이든이 취임식할지 안 할지 그것도 설랑설레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라는 것보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유백원 예언대로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이제 세상은 이제 인종 청소하는 시간대로 들어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유백원 예언대로 보게 되면은 2020년인 그 다음 달이 음력설이죠. 음력설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올해 기운이 지난 명년 음력 4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4월까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거 봐서는 4월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은 자기들의 득을 보지 못하고 딥스테이트에게 이용되었던 것을 알고 최후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짓을 누가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하기 와가지고, 자, 미국의 대선을
방해의 공작으로 먼저 대구에다 병을 뿌렸죠. 중국 폐렴은 무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좀 미국에도 그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 물릴 때 과연 어떤 짓을 하겠는가는 그런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바로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들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짓 때문인지 중국이 이제까지 해온 짓 때문인지 여하튼 중국은 세상의 공적이 되어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자, 완벽하게 토붕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들은 그날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몸을 만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다.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 놈들이 한 짓거리에 그냥 희생 제물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실 요새 밖에 나가면 저 운동할 때나 할 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 마스크 안 써요. 남들이 보이면 마스크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마스크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데 불안할 때는 사람 많을 때는 마스크 쓰죠.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마스크 안 써요. 거리할 때. 거리를 지나다닐 때. 왜? 그게 쓰면은 오히려 이 호흡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들숨보다 날숨할 때 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면 자기 입을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도 짧아지고 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가 약해집니다. 기가 약해지면 앞으로는 그 엄청난 기운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가 강해져야 합니다. 기는 어떻게 강해집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무슨 공부? 몸을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이번 미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은 거의 절멸 상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지기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천지에서 하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기에 천지에서 짜놓은 그 프로그램을 읽고 있으면 눈앞에 펼쳐있는 그 프로그램, 저보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주려면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갖다 줘야 돼요. 그걸 봐야지 그 프로그램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공부하려면 외국어를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말로 된 것은 천지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이야기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내용은 증산 선생의 말씀을 어느 정도 보면 알게 되지만 그것이 왜 그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면 외국 소설을 봐야 돼요. 눈앞에 펼쳐진 일련의 사태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 프로그램은 천지가 뒤집어질 듯한 엄청난 충격으로 와가 닿을 텐데 그 충격을 몸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 기운은 우리 우주의 가을 수수하기는 받아내어 넘길 수 있는 몸이다. 요새 그냥 말을 하지만 엄청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여기 오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치세요. 될 수 있는 사람만 되는 거니까. 그런 몸은 지금 창궐하는 온갖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라도 해를 받지 않고 방어해낼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두 손 모아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짓거리는 구걸이지 진정한 수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누구한테 피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다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들어줍니까? 근데 구걸이에요. 절대 기도는 구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렇게 된 어떤 결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말을 또 하고 싶네요. 헤르만 헤세의 그 기도문 꼭 찾아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한테 피는 구걸을 해서는 안 된다.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세계의 경찰과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엉망진창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암흑했던 악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남은 이제 제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누가 제거하는가? 천지 기운으로 그냥 뿌리채 뽑히는 것이다. 이번에 누가 미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선조 상경 역사가 정리되는, 즉 인종청소가 되어지는 시점이기에 알고로 여물지 않은 인간들은 그냥 모두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인종청소의 시작은 전라도 군사가 나주에서 시작된다. 좀 더 좁혀보면 군산 개복동, 전라북도 군산 개복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정도 알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군산 개복동, 군산 그쪽은 우리나라는 어채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어채의 똥창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썩을 때는 똥장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군사부터 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어채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기는 똥장부터 썩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사부터 병에 도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가 무슨 물고기 모양인가라고 반문한 인간도 있을 텐데 이 나라는 바로 잠깐 좀 뒤에다 근문신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문신고 화폐지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면서 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싶지만 중국 떼놈들이 하는 짓은 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태에 혀를 내둘리게 한다. 적어도 판이 정리되는 이 시간에 와서도 그들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시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기에 천지가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시 증산 대선생, 대순 정경을 보게 되면 증산 대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산 대선생께서 천명에 명하시기를 서북쪽 하늘에 별이 나타난가 보라 하시니 천명이 우러러 살핌에 다만 구름 사이에 별 한 개가 보이거늘 그대로 아래니 다시 하늘을 보라 하시거늘 또 우러러 보니 구름이 많이 흩어지고 별이 많이 보이는지라 그대로 아래니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적고 동남은 살아날 사람이 많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을 20대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증산 사상에 몰두하면서 이 말이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반만년 전에 고금을 공부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을 읽게 되니 거짓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상대물 나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습 때문에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거의 멸절되는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중국인 행태를 보세요. 요즘 중국이 한국한테 하는 짓, 현재 중국인들이, 중국 떼놈들이 인식은 한국은 절대 고유 문화를 가질 수 없으며 한국의 인적 자원, 문화 자원은 중국일 것이다. 그래요. 이들은 이렇게 교구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만 년의 역사를 보면 중국 민족은 아주 낙관불락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렵과 사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꽥꽥거리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란을 일으키니까 결혼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족속과 황제족과 신농시족과 결혼하게 돼서 신농시족은 문자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문자를 만드는데 그것을 본음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자기네 맞게 우리 신농시족인 문자는 농기구에 같은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글을 만들었으면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를 걔네들은 병기로 싸우는 병기로 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의식 자체가 남을 약탈하고 남을 깨부수고 이런 의식이 문자를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자는 뭐랬죠? 사람의 어떤 의식과 형태가, 의식과 어떤 사상이 다 함축된, 생각이 함축된 어떤 결정체라고 얘기했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 한국은 중국의 부속국이고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국 황제가 동의해야만
왕도 색분했는데 자기 나라 문화가 있을 수 있나요? 자, 이건 언제 그랬습니까? 이조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조가 우리의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시조선은 우리를 완전 개돼지가 이제 아주 바보처럼, 병신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쪼다처럼 만들었죠. 중국 손흥민은 또 손흥민 순수 중국 현토입니다. 중국 국대에서 뛰게 하겠다. 이게 실제 중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손씨는요, 이게 염제 신노시족이에요. 자, 쭉 보세요. 윤동주는 중국 국적이 조선족이다. 태권도는 중국의 것이었다. 좋은 걸 다 자기 것이에요. 얘네들은. 물론 이것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다 유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을 본따서 만드는 게 중국 거예요. 중국의 문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본따서 만든 거 짜가만 만들어내는 거죠. 또 김치는 중국의 음식이다. 김치가 세계 사람들이 다 호응하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김치하면 한국을 떠올리죠. 최근 김치가 이렇게 표준이 정식으로 탄생했는데 놀라운 건 한국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중국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장사의 말. 원래 중국인들이 중국 때놈들이 장사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왜 장사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데 아주 이력이 난 인간들이 바로 중국 족속들입니다. 판소리는 중국이 음악 문화다. 자, 이렇게 중국 놈들이 또 한복은 중국의 복식 문화이다. 자, 한국의 한복은 중국이 고대 복식이 전달돼서 한국인들이 신민간에 맞게 강화한 것이었다. 태극기는 중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선물한 국기이다. 그럼 지들이 먼저 만들지. 태극기는. 그러니까 태호 복희가 획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호 복희보다 이게 완전 허황된 말이에요. 태호와 복희는 다른 사람이에요. 복희는 누구라고 했어요? 복희 여호와도가 있잖아요. 복희 여호와도가 있으니까 복희 여호와 그 부부인데 복희 여호와의 남편은 누굽니까? 우임금이에요. 그럼 우가 복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호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왕세기를 보면 태호 씨가 또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태호 복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획하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황제 내경도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을 하죠. 그것이 황제 내경이에요. 기백이 뭐니까 백자가 장인 백자예요. 황제의 장인은 누굽니까? 바로 염제 신노시 그분이에요. 중국의 한의학책에 아주 한의학책 기본이 되는 황제 내경도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이에요. 그래 그런 것이 어떤 말로 나타났냐? 자 보세요. 자 한국의 국기 디자인은 사실 중국의 유명한 외교관이 만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부속국가일 뿐이다. 한국의 인적 자원 및 문화 땅 모든 것이 중국의 것이며 한국은 단지 소수민족의 조선족일 뿐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금 제가 공부한 책은 이때가 중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정확하게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중국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죠. 홀대를 받는 그런 책이 왜 자기네 중국 역사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우리 본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근문신고순 낙빙의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중국 공산당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분이 중국 문화성 부주석인데도 그 근문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500권, 나중에 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커피도 친 게 아니고 다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그것을 사본을 보고 근데 역사에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래서 인정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만약에 주때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그걸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전부 다 소인배들의 주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비록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만 날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이제
진실이 바로 드러설 때가 됐습니다. 예, 설 때 되면 거짓으로 살아왔던 족속은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국 놈들의 인식이 이러했으니까 진시황이 한 30대 주 할아버지인가요? 몇 도인가? 하여튼 그 진목공의 밥그릇에 혁사만화란 말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리 전에도 한번 혁사만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게 호랑이 놀랄 혁자예요. 호랑이가 두려 벌벌 떨게 하다라는 혁자인데 이 혁자는 잘 나오지 않은 혁자입니다. 자, 중국은 호족이에요. 호족. 웅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호랑이는 중국 떼놈들이죠. 그러니까 진목공이 중국 놈들이 하나에 대해 중국 놈들이 제가 뭡니까 항상 뒤통수 치는 짓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 습을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의 이득을 보았으니까 그 이득에 취해가지고 자꾸만 뒤통수 치죠. 이 글귀는 송나 설산공의 청도로 만든 역대 종과 소시 남은 글귀는 모습 역대 종종 이 관지 11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직역하면 오랜 긴 뗀놈들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떨게 하라는 뜻이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자 그지 목공 후에 한참 뒤에 그 공자가 서경을 쓰면서 요존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이 하라라. 많이 하라는 야만스러운 이족이 하나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그 공구는 신동시 적이었지만 철저하게 중국 떼놈, 중국 화족의 개 노릇한, 종 노릇한 인간이죠. 자, 상서 요준에 나오는 말로 야만스러운 동이족이 하나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글귀는 조금의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작된 것임을 금세 알아챌 수가 있다. 상서 요준이라면 우임금이 하나 이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임금은 고조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임금이죠. 하나라 이전의 기록이다. 하라는 나라는 우임금의 아들 하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임금 이전에 하나라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작된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임금이 요는 이해해서 요는 보니까 고조선 시대의 임금이에요. 근데 요전에 나왔어요, 지금. 순회에 지시하는 기록 중에 발견됨으로써 많이 하라는 기록 자체의 조작일 뿐만 아니라 서경 즉 상서의 기록도 조작되었음을 밝히는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거짓이 돼. 뭐든지 꾸미는 거예요. 왜? 자기 유리할 대로. 왜? 너무나 자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자 중국 영화 보세요. 거의 다 무술 영화예요. 때리고 뽀개고 그것도 어떤 이제 복수하는 그런 유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유영화를 보면 그네들이 어떤 습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하여튼 별로 참 보잘것없는 족속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날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고조선 역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어서 이렇게 또 한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모계사의 자매가 아들을 주워 바꾼 것은 이 자매는 고모와 조카를 말하죠. 바꾼 것은 세상 북의사에서는 자매를 주고받는 것을 변했다. 빈주사회, 누이비혼에서 빈처사회로 바뀌었다. 자, 여망양족이 누비 혼인을 함으로써 누비단은 2대2 이제 양급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결혼을 인류학에서는 푸날루아식 결혼이라고 하죠. 아사달 국부를 중심으로 당시 천하를 대표한 양족 두 결의부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춘추 전국시대의 학설과 역사기론 많은 잘못을 바탕으로 한 북의 사회의 통상적인 관념학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처지에 놓였던 시대가 고조선의 실질적인 사회주의 제도였으며 고조선을 이어서 일어나는 고한이 유시 제순에 이르러 비로소 남자가 여자 집안이 머슴인 손님 빈에서 집안 주인이 되고
여자를 비늘을 꽂아 남자를 붙잡게 하는 여자인 아내처가 되고 여자 손님 빈이 되게 하는 부귀의 사회라는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빈을 시칼 빈으로 읽는 것이다. 글자가 지금 읽는 것도 그 다 역사적 근원에 의해 가지고 다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미개한 문자에는 한자를 쓰느냐고 하는 댓글을 쓴 사람도 인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 역사를 몰라요. 한자를 알고 한자가 생긴 연어를 정확히 공부할 때 우리가 역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대비책 또는 방비책,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자는 아내 첫자죠. 사람의 씨를 가진 남자가 주인이 되고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자가 기집애란 말은 계시 집안의 딸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집애, 계집애 이거 할 때 이것도 고조선의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집애란 말이 머셈이라든지 계집애란 말이 조선시대 와서 이조시대 와서 굉장히 폄하돼서 일으켜지게 되죠. 하여튼 이조시대는 우리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말도 전부 다 폄하시켜가지고 굉장히 비하시켜 낮춰 불렀죠. 하여튼 참 희한 왕조였습니다. 뒤에 귀인한 말로 이른바 모계사의 공적인 주인, 공주에서 귀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공주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각시가 바로 양각시인, 제고 고신씨의 딸들을 이루는 말이다. 아무 까닭없이 말은 생기지 않으며 역사 발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사람에 따른 말들은 역사 발전 체계에 많은 관계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사람 이름 속에 역사가 담겨 있죠. 특히 미해결이 부로 남아있는 고조선사는 우리들 한국인들이 일상 쓰고 있는 말 속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알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고어를, 그러니까 경상도 말에도 흔히 쓰는 말도 있죠. 좀 옛날 말. 그를 보면 고조선 시대에 어떤 말을 썼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고조선의 후손들이 우선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때도 왕실에서는 아마 지금도 경상도만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새 개후, 요거 뭐냐, 옛날 글자, 고급문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주씨, 재정호, 고양씨가 처가살이를 해서 소씨 아들이 되고, 아들 자자가 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 부처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 부친이,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 지금이 장인어른을 부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을 임금 자리의 직책을 맡은 것이 이 주자다. 이 주씨를 락성은 잔돌리 수로 있고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제사와 군사 행위 권한 가운데 제사를 맡을 직책에 책봉되었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잔을 주고 한 손으로 잔을 받는다는 내용에서 또한 내 빈객을 맡아서 천자를 대신해서 처리한다는 말까지 함으로써 당시 제도인 백공이 장을 공공시라고 해석했다. 이른바 국무를 총괄하는 요즘이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황제 때는 공공시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구주의 패자로서 수수에 의한 물 이름으로 관직 이름을 붙인 신농시 앞 태오시 뒤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따위는 역사 기록을 뒷 세상 사람들이 전해온 이야기를 잘못 기록한 데 일어나는 오해다. 자, 수서란 말은 주씨에 대한, 주씨가 주가 누구죠? 저는 고양시죠. 후인의 상상에 의한 멋대로의 꾸민 말일 것임. 지금까지 기록 정리에서 사람이 차례를 제대로 정리한 것은 서한의 사마천이 가장 정확한 것이나 그가 속인 것은 신농시 직계손, 그러니까 사손, 이게 이을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직계손을 황제의 사손, 직계손으로 거짓 꾸민한 것과 제도 국부에서 천자 자리에 있지도 않은 황제를 머리로 역설 거짓 꾸밈함으로써 소시가 바로 신농시를 잇고 소시 다음에 제정 고양시가
죄에 오른 것을 소시 7년을 빼버리고 은폐한 것이 락하기에서 바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사기 봉기를 보세요. 소시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신농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황제에서 바로 전후 고양시로 연결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공부를 해야지 알죠. 그래 보고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중국인들이 속임수 그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중국인 컴플렉스가 뿌리 박혀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러한 위필에 의해서 소시는 동이족의 수장이 되고 오늘 학자들까지 그러한 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황제 또한 한인이 말한 동이족의 수장이 되는 것이니 이는 논리의 심한 오류다. 자, 이건 소시는 황제의 아들인데 소시가 동이족의 군장이면은 자기 아버지 황제는 당연히 동이족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맞게 지금 이제 그 근문식에 나온 내용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이제 3번까지 했죠. 근문식의 화폐제. 그러니까 이 화폐집 있잖아요. 아니, 이 근문식으로는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한 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단락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기록을 한 사람은 현원 황제의 사회를 은유했다, 가려 숨겨서 가렸다는 얘기예요. 자, 현원 황제 사회가 누굽니까? 바로 염제 신농시 아드님인 대화주시죠. 현원 황제는 생전에 소시를 산동 국부에 임정을 하도록 하고 그의 딸을 또 상하씨, 상의 이렇게 또 신농 염제 역산씨 아들 주와 혼인하게 된 점으로서 당시 가정은 여전히 형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처자인 공동장빈 분할화식 시기에 속하여 무권제의 구 전통 세력이 상층 의식 영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원 황제의 사위인 신농 염제 역사씨 아들 주씨는 대화 주씨죠. 자연히 또 이 신흥하는 노예주 왕조 가운데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구 전통 세력에 의해 주목받아 추대받은 인물이었다. 이는 분명히 소시가 황제를 대신해 집권한 시기에 이러한 왕태자 이 신분으로 출연 인물은 소시의 신흥 노예주 왕조 즉 황제의 아들이 왕위를 승사하는 것을 내리다 승사할 것을 지지하는 노예주 통치자 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때도 이제 왕에 대해서 어떤 권력 투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좌전에 소시에는 아저씨가 4분이 계시는데 중, 해, 희, 수. 그러니까 중은 이게 대화 주실 말하고요. 이 해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이야기가 없고요. 이 희 씨가 바로 고뇌 할아버지가 되죠. 자, 수의 중은 수종이 되었다. 이 기록은 바로 주씨를 금속 7년 수공업이 감독직으로부터 임목을 벌제 주주하는 수공업을 관장하는 직처로 이동시킨 것을 말한다. 자, 여씨 춘추의 물군편에서는요. 그러니까 여씨 춘추는 이 공자가 춘추를 쓸 때 너무나 왜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에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여부리가 그 여씨는 어디서 나오니까 여씨는 저런 공양씨의 둘째 아들인 구출 여씨에서 여씨가 나옵니다. 자, 여씨 춘추가 그러니까 여부리가 진달에 모든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역사서 쓴 것이 바로 여씨 춘추예요. 이것도 한나라 때 많이 없어졌죠. 좌씨 춘추도 말고 몇 가지는 남겨져 있는데 자, 물음편에서는 희와 점 1, 상이 점 월. 희와 대화 주씨는 해를 점하고 상이는 달을 점하고 상하 이런 얘기죠. 또 항하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항하라고도. 그러니까 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어서 상이와 희와를 해석해 내므로써 비로소 조의 일과 월. 자, 이게 월족은 바로 황제족이고 일족은 바로 대화 주씨 양족이죠. 왜 생겨나는가의 역사 사실과 문자의 발전에 서로 맞물려서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 신농씨 아들인 햇님,
대화 주시 하느님의 딸인 달림하게 장가감으로써 사람이 바란 시가 생겨났다는 전대미문의 진실이 거기서 문자가 해석됨으로써 조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조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요전 명문에서 일반 학자들이 도깨비 기록 읽는 이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깨비하고 어디서 이제 도끼를 만나 도깨비 싸우면 도깨비한테 일기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걸면은 그냥 도깨비는 넘어진다고 이야기가 있죠. 그런 설화도 있고, 왜 도깨비가 다리가 하나냐, 이 글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쭉 수주 전국시대에 거쳐서 쭉 내려서 이게 도깨비 기자로 읽어서 도깨비 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기둥주를 읽었는데 그까는 좌씨 춘추의 열산씨 아들 주를 직으로 하고 하나라 이상에선 제사를 지냈다 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중은 주의 고칭 동성자로 역사에 나오는 제전옥은 중을 남정에 보냈다. 그래서 속신으로 삼았다. 이 바로 제전옥의 부친을 직신으로 보냈다는 기록이다. 자, 이 말이 그 말이죠. 하나라 이상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 역시 여전히 근문 기록에 대한 고증 중 이미 사필 역사적 실력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시 또는 변필로 중으로 쓴다는 논증이다. 총괄하면 소시는 주시를 금속 칠연 수공업이 생산 직책으로부터 인사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주용이었던 화폐조차도 도형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소시 때 어떤 그 조물 이게 이제 칼에 이게 무슨 자지 이거 찾아봤네요. 칼자로, 그러니까 싸우는 애들이니까 칼로서 화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 이 칼로서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많이 보였죠. 그게 이제 이때 황룡 소시 때 도형으로 칼로 모습으로 그 화폐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는 주와 주패를 없애고 노예주 왕조의 내부에 형성된 주시적 불악연맹의 영향을 없애려 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은 도의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돈은 도의 할아버지다 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황제에 드러난 역사적 걸 기록한 사필에 의해서 은이 어떤 말을 꺼내서 숨기는 인물이 되어서 상인은 창의로 개조되고, 그러니까 사기의 봉기를 보세요. 황제의 아들 창의가 제주로 고향을 낳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은 창의로 개조되고 창의 배우자 역시 회피되어 이름조차 짓지 않고 다만 창은 산에 조연하셔서 창복이란 불렀음이 명확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부부가 그 돌림자가 똑같아요. 이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꾸민 거 보면은 괴묘하게 꾸몄는데 조금만 보면 그냥 드러나는 사실들을 다 이렇게 꾸며버렸어요. 얼마나 치졸한 족속들이 중국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지금 미 대선에 개입해서 이제 괴멸할 이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왔을 때,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개봉 박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좋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해집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법구경에 살아가는 사람도 가지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살아가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 괴로우니 사랑과 미움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는 그 말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생각이 납니다. 모쪼록 몸을 만드는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몸이 만들어져서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에 다시 또 배웠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